기성출판사는 있어야 될 이야기, 꼭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한데, 독립출판은 개개인들의 삶들을 또 가치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본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접은 것, 혹은 인쇄도 손으로 민 것, 뭐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쓴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니까. 창작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기호에 맞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독립출판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출간물은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씨앗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고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잖아요. 독립음악, 독립미술, 독립영화. 독립이라는 단어가 예술의 형식에 따라 붙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경험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출판이라는 고전적인 용어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붙은 독립출판이 주목받고 있다. 색다른 기획과 소재,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며 등장한 독립출판물은 독자는 물론 작가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고 있다. 책의 형태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뭐 크기나 뭐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그거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자극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텍스트를 읽기도 전에 꼭 책이라는 게 글자와 그림으로만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꼭 어느 정도 몇 페이지 이상이어야 된다. 뭐 어떤 형태를 지녀야 된다.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그런 생각을 깨게 해주더라고요. 여기 오면. 되게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말해주기보다는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얘기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 일기라는 책이랑 성당 일기라는 책으로 제가 그동안에 썼던 일기를 엮어서 독립출판물로 만들었어요. 제가 꾸준히 그런 SNS에 일기로 사진 일기의 형식으로 무언가를 글을 계속 썼었는데 결국에는 일기가 이제 본인 일상의 이야기고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생각 같은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서 어떤 SNS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거를 읽고 저한테 뭐 메시지를 주거나 뭐 쪽지로 너무 큰 힘이 됐다 약간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아 이런 나의 일상의 이야기가 무언가 누군가한테 또 닿을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만의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찾게 되고 책의 판형 같은 것도 보통 서점에 있는 책들은 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크기도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하고 그런데 독립출판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크기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종이 같은 것도 다 골라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의 호감 속에서 독립출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독립출판을 다루는 책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고 창작을 희망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독립출판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독립출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독립출판은 두 가지의 독립성이 있는 출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제 주류의 방식, 주류의 어떤 주제, 내용,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독립적인, 좀 독자적이고 좀 도발적인 내용들을 가진
그러니까 주류에서 수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는 게 이제 독립적이다. 그래서 독립출판의 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식의 유통 체계, 공식적인, 이것도 뭐 주류랑 비슷하겠지만 형식이라든지 유통의 방식이 일반적인 그런 주류의 방식이 아닌 그 두 가지 형태로 뭐 출판되는 것이 독립출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독립출판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성출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출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독립출판물을 상업성을 배제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립출판의 족쇄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독립출판의 생태계가 커지면서 독립서점의 수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출판업의 불황과 맞물린 기존 서점의 위기와는 상반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작은 서점들이 몰락하는 가운데도 공룡처럼 거대한 대형 서점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다. 몸집을 늘려가는 도서관 역시 수많은 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립서점은 자신만의 색깔로 무장한 독립출판물을 통해 새로운 독자들을 늘려가고 있다. 책은 표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표지 면에서 기성 출판물과 다르다는 게 시각적으로 느껴졌고, 이제 내용 면에서도 이제 기성 출판물은 다수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다루는데, 이제 독립 출판물들은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소수에 국한되더라도 이제 상업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출판 행위를 이어가는 걸 보고 조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책이 되게 어떠어떠하다 하면서 좀 광고를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독립서점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소소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독립출판의 세계에는 이제껏 기성출판이 말하지 않았거나 귀 기울이지 않았던 세계가 담겨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로 풀이되기도 한다. 는 사실은 이제 베스트셀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이제 각각의 개성, 자기의 주체성, 독립성이 워낙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출판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독립적인 어떤 내용들, 독립적인 방식들로서도 충분히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독립출판들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활성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출판의 빈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독자들을 충족시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독립출판. 그렇다면 독립출판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독립잡지 덕후를 만들며 독립출판계에 등장한 고성배 작가.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회사를 다닐 때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잡지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엔 이제 회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기획과 제작, 판매와 유통 등 잡지 제작의 전 과정을 혼자 해내며 만든 잡지 덕후. 덕후는 2014년 4월 첫 선을 보이자마자 다양한 독립잡지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았다. 덕후의 습성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지는데요. 1호 같은 경우는 혼자 놀기가 주제예요. 보시면 이제 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던가, 뭐 리코더 타이타닉을 불어본다던가, 약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집착이 주제고요. 보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위에 써 있는데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북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잡초를 키워본다던가, 눈썹을 보고서 아이돌 이름을 맞춰본다던가, 약간 이렇게 뭔가 집착에 관련된 콘텐츠가 들어있죠. 고 작가가 만든 잡지는 기성출판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 대중성이 떨어지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독립출판의 눈으로 본다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다.
물론 기성사회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면 여전히 쓸모없고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고 작가는 독립잡지 덕후를 통해 오히려 그러한 일상의 관성을 뒤집으려고 했다.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뭔가를 하면은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쓸데없는 짓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돈이 안 되는 일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돈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아보자. 약간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의 이러한 생각은 멈춰서지 않았다. 낯선 사람 45명의 꿈 이야기를 모은 꿈 수집가, 무속인을 취재한 인터뷰집 무, 경매로 수집한 책에서 나온 사진이나 일기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유성 등 기존 출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책들을 펴냈다. 최근에는 만화에 등장한 요리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재현한 만화 요리책을 내기도 했다. 이게 팔려요? 라는 얘기 가장 많이 하시고요. 이런 걸로 책을 만들어요? 누가 사요? 얼마 벌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공감이 된다는 거? 이를테면 가족 이야기, 혹은 뭐 퇴사 이야기, 아니면 뭐 무속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기성 출판으로 나왔을 때 전혀 팔릴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누가 자기 엄마 인터뷰한 거를 갖다가 사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독립출판물에서는 그거를 소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섞여 있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감성과 표현으로 책을 만들어가는 고성배 작가. 그의 이야기는 기성 출판물과는 또 다른 공감을 전하며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때 고 작가 스스로도 팔리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누군가에게 제대로 닿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사실 금기시했던 내용들 또는 완전히 터부시했거나 뭐 이렇게 관심 두지 않았거나 배척했던 그런 주제들에 관한 책들도 독립출판의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용된다. 그런 것은 그만큼 사회가 가치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좋은 사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좋은, 나름대로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출판을 통해 지금껏 써온 일기를 책으로 펴낸 이미정 작가. 그녀가 책을 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대라고 하면은 그 한 단어로 표현해버리면 굉장히 20대라는 그 10년의 시간이 1년처럼 굉장히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21살, 22살 이렇게 나이마다 지층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20대에게도 이렇게 다양한 감수성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냥 1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보고 싶었어요. 20살에서 27살까지의 기록을 1년 단위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에는 임 작가가 느낀 경험과 감정이 그대로 배어 있다. 사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만든 책이다 보니 서툰 흔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도 이름조차 낯설었을 독립작가의 책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25살의 내용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 중 그런 내용인데 지금의 저도 약간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을 마치고 이제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새로운 해야 할 것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그 내용들이 그래서 계속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성 출판사에서 항상 느꼈던 거는 뭔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잘 만들어진 상품을 팔고자 하는, 그래서 제목조차도 항상 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이 책은
본인이 한 땀 한 땀 그렸는 것 같고, 그리고 제목도 되게 단순하지만은 자기 나이를 적었지만은 그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적인 감각을 이용을 해서 콜라주로 표현한 게 좋았고. 임 작가는 기성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임 작가 역시 기성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는 것이 모든 과정에서 수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임 작가는 독립출판을 통해 온전한 자신의 책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 만족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제 지인 한 분이 기성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셨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 흐름과 디자인과 책으로 나온 결과물이 너무 달라서 실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누구도 뭐라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제가 그냥 마음대로 편집을 하고 제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저만의 것을 제가 다 살릴 수는 있었죠. 누구나 작가가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독립출판이 가진 대표적인 매력으로 꼽힌다. 책 속의 이야기를 소비만 하던 독자가 책 속의 이야기를 만드는 생산자로 변모하는 놀라운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독립출판의 세계다. 사랑과 연애 사이의 섬세한 감정을 그려낸 작품 우리 이제로 인기를 모은 임나운 작가. 임 작가 역시 독립출판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되게 멀리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그렇게 먼 곳도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자기의 삶을 타인에게 알릴 자격이나 권리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어떤 출판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출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은 출판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비용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면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일종의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독자와 작가의 경계가 사라진 독립출판의 세계. 그러나 독립출판의 콘텐츠 역시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나운 작가도 자신의 작품에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독립출판계에 뛰어들었다. 저는 이제 창작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 에피소드를 냈거든요. 그려서 냈는데 이 책에 들어가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저는 저만의 경험이나 제가 느끼는 생각인 줄 알고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사랑 에피소드였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공감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임 작가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이다. 바로 이 지점에 그녀의 강점이 있다.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녀만의 색깔을 입혀 표현한 그녀의 작품은 특히 또래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네, 저랑 동갑인 친구가 쓴 책이라서 20대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했어요. 다른 기성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과는 달리 20대의 소소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출판의 장점 중 하나는 독자와 작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출판사에 의해 작가가 관리되는 기성출판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책에 대한 반응 역시 그대로 작가에게 전달된다. 임나운 작가 역시 SNS를 통해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은 임 작가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힘이 되고 있다.
그 마켓에서 사신 분들이 SNS에 제 댓글로 잘 읽었다, 뭐 눈물이 났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입고하러 갔던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에서 저에게 이제 입고 확인 메일이랑 함께 감정선이 섬세해서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다라고 했었던 메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작품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좀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의무감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예전보다는 작업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독자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그렇게 독자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피드백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자기 글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생기겠죠. 예,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같은 부분에서 생기게 될 텐데 작가가 원래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독자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나친 어떤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출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담대하면서 좀 소통에 열려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독립출판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은 주류 미디어가 외면해온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동안 현실적 제약에 가로막혀왔던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들려주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 혐오가 계속되는 우리 사회와 정면으로 맞서온 윤나리 작가 역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낸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기이한 기록이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 정서를 고발해 주목받았다. 그녀는 왜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을까?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10년인지 12년인지 형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되어서 출소를 했거든요. 근데 출소하고서 만난 여자친구를 또 살해를 해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의 목숨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게 술을 먹고 우발적이었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집행된 형이 가석방이 되어서 출소를 했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분이 형을 제대로 살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피해자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고 혹은 가볍게 여겼었던 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작가는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류 미디어가 들이운 선정성과 왜곡의 그림자를 걷어내고자 했다. 편집진의 눈치를 보거나 상업적 절충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독립출판은 그녀의 의도를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 수단이 되었다. 내용에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사를 작성한 그 기자분들이 뭔가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던가 하는 가해자를 옹호한 듯한 그 수식어가 꼭 항상 붙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좀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에 첨부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선정적이고 혹은 또 폭력적인 이미지를 꼭 골라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 이미지를 좀 더 피해자 중심에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이한 기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 작가의 작품처럼 주류 미디어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대중에게 닿을 수 없었던 목소리가 독립출판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 독립출판이 공공의 가치를 살리는 대한 미디어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독립출판물은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중에, 소통 매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말 작은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책을 펼쳐서 보는 독자들은 이거를 책을 다 마칠 때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더디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작은 변화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사회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심인 독립출판물에 가치지향적인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독립출판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결합하는 순간 함께 느끼고 움직이는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개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회의 목소리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지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출판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주목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실 기성 출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독립출판이 그런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작은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끄집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가치 있게 사회적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출판의 세계가 커지면서 불기 시작한 독립서점의 바람은 어느덧 수도권을 넘어 지방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이미 10여 개가 넘는 독립서점이 등장한 대구가 있다. 특히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더폴락은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흥미롭게도 더 폴락은 꼭 그러려고가 아닌 어쩌다가 서점으로 만들어진 사례다. 처음에는 사실 독립출판물 서점을 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저희 아지트로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대학 동기들끼리 항상 모여서 이런저런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일단 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진행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독립출판물을 저희가 서울에서 좀 접하고 있어가지고 대구에서는 만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한번 소개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시작한 더 폴락은 김인혜 대표와 최성 대표의 공동체제로 굳어지면서 꼭 해야만 하는 서점이 되었다. 특히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존 서점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독립출판물의 개성과 독특함이었다. 영수증 코믹스라고 영수증 뽑는 걸로 만든 만화책 같은 건데 이분이 이 영수증 출력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되게 서점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책인 것 같거든요. 형태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서점에서 보통 이렇게 책자로 나오지 않고 서점에서 활용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점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유명 작가와 이제 유명한 어떤 유명인들이 낸 책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일상하고 되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역할을 했지 않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은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의 욕구랑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평범한 이들이 만든 독립출판의 세계. 그러나 그 세계는 상업성을 기반으로 획일화된 세계를 보여주는 기성출판보다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 추천했어. 대한민국의 1%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나머지가 어떤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게 전 되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양한 세계가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세계를 꿈꿀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이런 서점이 또 잘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더폴락도 그렇고 서울에 있을 때도 있는데 서울에도 독립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책방마다 되게 매력이 좀 달라요. 책들도 여기에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는 살짝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방마다의 매력 때문에 독립출판물은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을 거친다는 점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이의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폴락을 운영하는 두 사람은 그녀들의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독립서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간다고 해서 그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서점보다 어쨌든 직접 주인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주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뭐 단순히 책만 사는 게 아니고 좀 손님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 독립서점은 일종의 취향의 공동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서점에 왜 일부러 가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의 취향하고 읽는 독자의 취향이 서로 일치할 때 독립서점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독립서점 운영에서 제일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주인의 취향, 그리고 그 취향에 맞춤한 책의 선택, 그리고 적절한 어떤 공간적 배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 독립서점의 어떤 존재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겠죠. 예. 글을 쓰는 김인철 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류은지 작가가 함께 운영하는 고스트북스 역시 대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독립서점이다. 특히 김인철 작가는 독립서점 운영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되게 이렇게 가본다고 하더라고. 네 부스 그쪽에. 조선소에서 배를 검사하는 일을 하다가 엔지니어로. 근데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이제 류은지 작가님을 어떻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만나고 같이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 그 귀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서점이라고. 다른 독립서점과 마찬가지로 고스트북스를 찾는 고객들의 중심 역시 젊은 여성들이다. 그러나 김인철 대표는 고객층에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책방이 오픈되기 얼마 안 됐을 때는 되게 그 20대, 30대 그 고정층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르신분이 오셔서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드시면서 책을 한 개 구입하셔서 읽는 모습이 되게 저희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스트북스에서는 책만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 진 메이킹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저는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게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창작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뭐 문화적인 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책을 만들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 메이킹 클래스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종종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주 평일날 할지. 진 메이킹 클래스는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소설 1999년 12월 31일에 조지 해리슨을 출간한 정다정 작가 역시 진 메이킹 클래스를 통해 독립출판의 세계를 접했다. 이후 2권의 책을 낸 정다정 작가는 독립출판이 창작자와 독자를 잇는 새로운 연결 통로라고 생각한다. 독립출판으로 내기 전까지도 저 스스로도 문학에 대해서 그런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등단을 해야만 문학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문학은 읽는 사람이 있을 때 무엇보다 힘을 얻게 되는 글인데
그렇다고 해서 등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섞여둔다면 그 글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반문했을 때 그렇다면 독립출판으로라도 낼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글은 독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고 믿는 정다정 작가. 그녀는 독립출판을 통해 많은 이들의 창작력과 독서의 즐거움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출판물로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동네에 있는 독립서점들이 하나둘씩 많이 생겨서 쉽게 오셔서 보실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 책을 보고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창작의 욕구를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책 읽는 것이 쉽고 재밌는 일이었구나 하면서 또 책 읽는 인구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읽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쓰게 된다면 많이 읽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그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100권쯤 읽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읽은 다음에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쓰기의 활성화는 읽기의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만 명심을 한다면 독립출판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독서의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내리리 15번지는 글을 좋아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이경민 대표가 공동으로 세운 독립출판사다. 내리리 15번지는 기성작가가 아닌 일반인의 글을 모아 책을 펴내고 있다. 기성 작가들의 글을 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흔히 있는 아마추어들의 글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고 있고요. 물론 저 역시도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내고 하지만은 저는 등단한 작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확실한 선을 긋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경민 대표는 기존의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방식이 독립출판의 판매 방식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립출판사 내리리 15번지가 펴낸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책이 입고된 독립서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이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가? 과연 괜찮은 거고 좋은 건데 왜 우리는 독자 실종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런 걸까? 지금의 구조에서는 창작자들보다는 유통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더 크고 책의 출판을 대행을 해주는 분들의 파이가 더 큰 거예요. 서점의 파이가 더 크고. 실제 작가는 크게 가져가는 게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작가라는 직업 자체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면 그 사람 많은 걸 가져가지 않느냐? 아니죠. 그만큼 기존 시스템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지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들을 뭐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해가는 과정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 전 소설 괴담을 출판하며 소설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기도 한 이경민 대표. 그는 여전히 팔리는 작가와 팔리지 않는 작가가 차별받는 기존의 출판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 독립출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보통 기성 책들은 보면 이제 앞쪽에 작가 소개말이 있고 뭐 출생지가 어디고 뭐 출신 학교가 어디고 최종 학력이 어디고 무슨 상을 받았고, 근데 독자들도 사실 그걸 기준으로 고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저 역시도 그렇고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책은 잘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한번 읽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작가인 것 같아, 이 사람의 글은 내가 다른 것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은 한번 읽게 되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 작가도 등단하지 않은 작가도 점점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독립출판을 비롯해서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 출판 시장 자체에 그러니까 유무명 그러니까 의 경력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글을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공감이 가는 글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서고 있고요. 누구나 이제 일정 수준의 문턱을 넘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 확산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 등단 절차를 거친 시인들의 시집을 판매해온 대구의 시인 보호구역. 최근 시인 보호구역에서는 독립출판을 통해 나온 시집을 판매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등단한 시인들, 우리 이미 하는 그 시인들은 그래서 뭐 기네스, 뭐 호가든 이렇게 그 정도 색깔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제대로 걷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맥 같은 느낌, 어떤 살아 숨쉬는 것들이 아직 있어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지만 아주 열정 가득한 거, 물론 가능성도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조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유와 개성이 만들어낸 싱싱한 활력을 가진 독립출판. 그러나 독립출판의 생태계 역시 무한한 낙관 속에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독립출판물을 독자와 잇는 독립서점에는 불안의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서점 자체가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알려지더라도 판매와 매출하고는 직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컨셉을 가진 또 자기 색깔을 가진 서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서점들은 지금도 보면 좀씩 이제 폐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제 좀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와서 이렇게 돈이 그 임대료가 상승하고 나가고 대기업이 오고 여기는 또 색깔이 없어지고. 독립서점 역시 수익을 내야 하는 서점이라는 현실에서 고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소비하는 계층과 시장이 흔히 말하는 다수 대중과 다를 뿐이다. 서점은 어쨌든 유통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었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의 창구가 이제 어디냐? 결국 서점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서점이라고 하는데 서점도 어쨌든 하나의 영리적 공간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든 수익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독립출판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가 독립출판을 통해서 책을 적게 판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작가들이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창작에 대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잘 팔렸던 책도 그 제 인쇄비가 부족해서 다음 책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창작 지원금 같은 것들이 제도화돼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기네 책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문제는 독립출판물이 보여주는 질적 함량의 문제다. 독립출판물의 종수는 많아졌지만 남이 보여준 내용이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책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출판물이 많아지니까 이쪽도 좀 시장이 커지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건 장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무분별하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독립출판물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독립출판 작가들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좀 자기 메시지가 없는 책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짧은 책이라도 짧은 표현이라도 자기 메시지가 분명한 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태나 디자인에서도 기성출판과 거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독립출판의 색깔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된다. 일단
일단은 시선이 독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출판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독립출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과연 기존에 나와 있는 독립출판물들이 시선의 독립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독립출판의 매력은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몇 권의 여행기를 독립출판 방식으로 제작한 이근희 대표. 그녀는 요즘 책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설레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책방을 꿈꾸는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는 고민도 따라붙는다.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제일 두려운 건 재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이 공간을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두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근희 대표를 비롯한 이 땅의 독립출판 제작자와 독립서점 운영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만족과 함께 앞으로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완벽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간뿐이다.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답. 그러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출판의 생태계가 조금은 더 견고한 해외의 사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 길을 통해 정답은 아니라도 문제를 푸는 지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